네, 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한국 남자가 베트남 여성에게 초기에 쉽게 빠져드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베트남에 내가 이 주제로 찍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뭐 연애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결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여기에 와서 다시 결혼을 하시거나 연애를 하시는 분, 정말 많은 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세 분, 세 분을 이 주제를 위해서 인터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크게 신빙성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있으면서 느낀 점하고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왜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여성에게 쉽게 빠져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외모나 뭐 이런 그 복장이나 이런 데 대해서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그 외모나 복장 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스타일 이런 거는 한국 여성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베트남 초기에 왔을 때요, 여기에 베트남 다낭에 이쁜 여성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전체적인 평균으로 따진다면 한국 여성분들의 외모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내다 보면은 이 베트남 여성들에게, 물론 우리가 한국 여성들을 많이 만나봐서 비교 대상이 되게 되겠죠, 한국 여성들이. 거기에 비해서 베트남 여성들이 이렇게 매력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친구들이 말을 잘 받아준다입니다. 그것도 웃으면서 말을 잘 받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요, 사실 이제 여성들에게, 모르는 여성들에게 말을 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근자감이 아주 큰 사람들 있잖아요. 외모 부심이 크거나 아니면 자기의 이제 이런 재력이 뒷받침이 돼서 자신감이 자부심이 큰 분들은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솔직히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특정 장소, 좀 이렇게 뭐 홍대나 서울의 홍대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주는 곳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여성들에게 말을 거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는데, 우리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내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다가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문화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쉽게 다가선다고 해서 말을 잘 받아줄 한국 여성들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진짜 말을 잘 받아줍니다. 그냥 뭐 아무나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그냥 말을 정말 잘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 나라 여성의 특징이냐? 아닙니다. 이 나라 국민성인 것 같아요. 이 나라 국민들은, 남자들도 옆에서 말을 걸잖아요. 그러면 뭐 정말 잘 받아줘요. 다낭은 최소한 그렇습니다. 호치민은 잘 모르겠죠. 호치민 가서 제가 한번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남자들한테 말을 시켰더니 전혀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런데 호치민에도 여성들한테 이렇게 말을 시키면 잘 받아줬었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말을 걸면 이렇게 상냥하게 웃으면서 잘 받아줍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 매력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그분들한테, 이렇게 사귄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뭔가를 요구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 초기입니다. 초기.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이렇게 만날 때는요, 뭔가를 요구를 전혀 안 한답니다. 전혀. 뭔가 이런 거, 뭐 자기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있다, 뭐 이거 사달라, 뭐 이런 요구 잘 안 합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초기부터 그렇게 요구하는 여성들은요, 무슨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여성입니다. 베트남 일반 여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뭔가를 목적을 두고 만나지 않으면은, 초반에 뭔가를 만나가지고 이걸 사달라 저걸 사달라 이런 요구하는 여성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요구하지 않는 모습, 이것도 매력적으로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남자 의견을 그렇게 잘 따라준답니다. 남자가 뭐 이거 하자, 뭐 이거 가자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쉽게 따라준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마음을 비추지 않는 걸 수도 있는데, 뭔가를 이렇게 하자고 의견을 냈을 때 싫다는 의사 표현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고 싶은 곳이나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식사를 이런 데 가자거나, 아니면 오늘은
뭐 이런 걸 해보자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거절하는 경우가 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런 것도 있대요.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데이트를 하게 되면 남자가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만났으면 뭔가를 해야 돼요. 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뭔가 재밌는 거리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베트남 여성들은 그냥 만난다고 해서 만나서 뭔가를 안 해도 된답니다. 그냥 카페에 앉아 있으면은 카페에 뭐 2시간, 3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더라도 남자가 휴대폰 보고 앉아 있으면 여자도 휴대폰 보고 그냥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멍 때리는 시간들, 남자들은 사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피곤하게 어떻게 만나서 매번 뭔가의 새로운 거, 이벤트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 걸 못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거 피곤한 스트레스인데, 이 친구들은 그냥 뭐 만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는데 뭐 3-4시간 있다가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너 내 왜 만나자고 했어? 이런 말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편안하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만나는 동안에는 이 친구들이 만나는 상대의 남자를 이렇게 다른 남자들하고 잘 비교를 안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있다 보면은 사실은 비교 때문에 남자들이 빡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우리 결혼했으면은 옆집 아저씨하고 비교하고, 또 뭐 남자친구가 되었으면 다른 남자친구들이랑 또 비교를 하고, 이런 이제 비교들 때문에 상당히 곤욕스러워 할 때가 많은데요. 여기에서는 일단 이 친구들은 만나는 상대를 최고라고 해준답니다. 뭐 최고라고 말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남자들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또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요, 이 베트남 여성들하고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뭔가 편안하답니다. 뭔가를 제스처나 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된다는 거죠. 그런 데 대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큰 좋은 점으로 다가오고요. 그리고 이거는 초기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은 의외로 이 베트남 여성들이요, 뭔가가 싫고 마음에 안 들고 해서 헤어지자라고 하면 쉽게 헤어진다고 합니다. 얘들이 자존심이 세서 그런지 헤어지자라고 했는데 너 왜 내랑 헤어지자고 그래? 하면서 이렇게 좀 집착하거나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동안에는 이 친구들이 연락을 엄청 많이 하는 건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많이 연락하는 거는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좀 맞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뭐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막 여러 번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막 수십 통의 전화를 하고 이런 뭐 그런 여성도 있겠지만 많지 않은 비중인데요. 여기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하고요. 또 이제 비디오폰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영상통화를 많이 요구를 하고요. 영상통화를 하게 되면 누구랑 같이 있는지 비춰봐라고 하고요. 여기 한국 결혼한 남성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하면 그거라고 합니다. 어디에 일을 하고 있더라도요, 일을 하고 있는데도 또 누구를 만나고 있는데도 영상통화를 해서 네 누구랑 있는지 비춰봐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참 그게 곤욕스러운 일이기도 한데요. 오늘 지금 좋은 점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안 좋은 점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하여튼간에 그런데 막상 헤어지자고 하면은 얘들이 집착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게 헤어지자고 하면 참 쉽게 이렇게 헤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이 친구들의 매력이라고 하네요. 네, 또 제가 물어본 한 분이 대답하시던데요. 이 밖에 나가 있거나 뭐 어디 있거나 항상 이렇게 밥을 먹었는지 그렇게 잘 챙긴다고 합니다. 꼭 우리나라의 옛날 문화처럼 우리 만나면 이렇게 식사했는지 이웃 어른들께 물어보는 것처럼 항상 어디 가면은 밥 먹었는지, 아침 먹었는지, 점심 먹었는지, 저녁은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이걸 상당히 잘 챙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식사를 안 했으면은 꼭 이제 식사를 뭔가를 챙겨 먹으라고 하고, 또는 뭐 사줄까도 물어보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뭔가 식사를 잘 챙겨 먹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 뭐 어디 신상이 아픈지 안 아픈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이래 잘 챙긴다고 합니다. 한국의 여성들보다도. 우리는 뭐 요즘 식사 한 끼 안 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그런 이제 밥 먹었는지에 대한 또는 건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게 챙기는 문화인데, 여기는 그 한 끼 식사를 건너뛰면요, 얘들은 엄청나게 우리 좀 서운해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때 우리 사무실에 있을 때 일을 했는데 일을 한 9시까지 했어요. 근데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좀 마치면 저녁 식사를 먹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20몇 살짜리인데 울고 있더라고요. 너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밥도 안 주고 일을 계속 시킨다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친구들은 많이 안 먹는 대신 끼니를 거르는 것에 대한 이런 그 좀 이렇게 뭐죠? 끼니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상대 이제 사귀는 남성에게도 끼니 걱정을 엄청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요, 제가 한국 남자들이 왜 초기에 베트남 여성에게 쉽게 빠지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사시는 분, 또 여자친구나 아니면 그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할 말이 많으실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많은 영상들을 올렸는데 그 영상에 왜 베트남 여성의 좋은 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험이 있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댓글로 좀 좋은 점에 대해서 많이 달아주시면 우리 시청자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